네, 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 현대차를 보겠는데요. 지금 이 최근에 이 지금 위치에서는 개인의 수급이 보면, 그러니까 개인의 수급을 본다라고 하면 매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궁금해하시거나 지금 좀 질문을 좀 주시는 부분이 뭐냐면 현대차하고 이제 기아차에 대한 부분을 이제 비교인데, 기아차가 금요일 날 좀 상승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을 때, 뭐 삼성전자와 뭐 우선주 아니면 뭐 삼성바이오 이제 그 부분과 또 다른 뭐 이제 대형주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을 때, 제 현대차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드린 것이 현대차를 매매하는 것보다는 부품주에 대한 부분 또는 이번 뭐 최근에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현대차 대형주로서는 현대차를 매수하는 것보다는 그냥 아주 단순하게 본다라고 하면 이상하게 기아차가 더 좋아 보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려 보려고 합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이 상승이 나온, 자, 금요일 날 왜 올라가는지는 제가 모릅니다. 금요일 날 이제 기아차가 조금 더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모르지만, 일단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위치상도 그렇고 이제 수급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현대차보다는 기아차가 좀 더 좋아 보이더라. 그냥 이렇게 판단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추천을 요번에 추천드렸을 때 제가 이제 기아차를 목요일 날 제가 이제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이제 간단하게 분석을 했을 때도 현대차보다는 그냥 현대차를 비교를 한 건 아니에요. 현대차와 기아차를 비교한 건 아니지만 그냥 기아차가 좋아서 제가 그냥 추천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런 것처럼 제가 너무 이제 좀 기술적인 부분으로 좀 접근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러긴 하지만, 분명히 지금 저뿐만이 아니고, 자, 한번 기아차도 잠깐 볼게요. 자, 기아차를 보시면, 자, 개인은 계속 지금 마찬가지예요. 현대차든 기아차든 지금 매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잠깐 보셨지만 외인과, 자, 프로그램 쪽에 대한 여기 한번 볼게요. 이렇게.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현대차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분명히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좀 전에 HLB, 그 다음에 SK바이오랜드 제가 종목을 분석했을 때 수급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프로그램 쪽에 대해서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차트를 분석을 하면서 이제 이 종목을 분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저에 대한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서 말씀을 드려보면, 이게 제 너무 개인적인 얘기잖아요. 이제 그러한 부분보다는 이렇게 지금 다른, 그러니까 개인의 수급이 아닌 외인과 프로그램에 대해서 수급이 들어오는 걸 봤을 때, 아, 여기가 나랑 뭐 저도 마찬가지. 제가 이제 생각한 건 거죠. 나도 여기면은 괜찮다라고 해서 보니까 다른 애들도 들어오더라. 그냥 이렇게 저는 설명드리기가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분명히 지금 현대차보다는 기아차가 어떠한 조건, 단순히 차트적인 것만이 아니겠죠. 뭐 아니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기아차가 올라오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 현실적으로 지금 어,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건 또 지난 거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제가 목요일 날 저는 기아차를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려보면, 네, 수급에 있어서 지금 개인 매도가 이렇게 상당히 좀 많죠. 지금 개인들이 코스피에서 지금 코스닥으로 넘어가는 이유를 또 아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현대차를 말씀을 드렸을 때, 자, 여기서 말씀드렸어요. 여기 이때도 그랬고, 이때도 그랬고, 이때도 그렇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현대차 영상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였죠? 부품주로 가라, 이거였어요. 근데 물론 이 중장기로 보기에는 이제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이제 그거를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는 게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좋다. 근데 지금은 이 코스피의 개인의 매수세가 들어온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전혀 주식을 안 하는 사람들이 요번에 급락장 최저점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너도 나도 그냥 다 계좌를 만들어서 그냥 사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 이 정도 상승도 크다. 1억을 넣어서 2, 3천만 원 수익이 났기 때문에 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매도하기 바쁜 거죠. 그리고 이 자리에서 매수해서 엄청난 손실을 보니까 겁이 나서 본전만 와도 팔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심리적인 거죠. 그러니까 주식은 이런 심리적으로 다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론은 뭐냐? 개인이 아니라 제가 국내 증시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외인 쪽, 그러니까 기관은 상승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외인의 수급이 확인이 되고, 그러니까 밑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증시 확인되고 들어온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외인들은 현대차보다는 일단 기아차가 좋아서 프로그램 쪽이든 뭐 외인 수급이든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차이.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걸 봤을 때, 자, 그러면 현대차는 상승을 못하느냐, 외인의 수급이 들어오지 못하겠느냐, 자, 이 내용인데 지금 단순하게 기술적인 위치로 본다라고 하면 저는 상당히 괜찮죠. 위치상으로 보면 상당히 괜찮은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뭐죠? 좋은 위치다라고 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위치를 만들어 놓고서는 하방으로 미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근데 지금은 밀릴 만한 위치도 아니고 좋은 위치에서 수급이 붙어야 올라가는데 수급이 붙지 않기 때문에 지금 못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당연히 수급이 붙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궁금해 하시는 것이 수급이 붙을 만한 그런 위치냐라는 거 아닙니까? 위치는 맞죠. 지금 위치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전혀 문제가 되는 부분도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자, 거래량으로 제가 봤을 때 기아차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개인에 대한 기관과 외인의 수급. 제가 이제 뭐 자세하게 지금 설명드릴 시간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분명히 그 사이사이에도 차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밀리는 캔들의 모양으로 봤을 때도 자, 이 이 구간, 그리고 상승하는 이 구간 비슷한 모양이긴 하지만 분명히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자, 이제 수급, 그러니까 올릴 때 위치는 좋으나 수급이 붙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아차도 마찬가지예요. 기아차도 마찬가지지만 올라가기만 하면 이 자리만 올라가면 지금 코스피도 마찬가지고요. 올라가기만 하면 개인들의 물량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서 개인의 물량이 나오는 부분에서 돌파하고 수급이 딱 붙을 수 있는 그런 모습. 자, 이 모습까지 이거는 딱 제가 이제 이러한 뭐 수급과 여러 가지에 대한 것을 분석을 한 것을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면 충분히 이해가 되시겠지만 어쨌든 분명히 다른 것은 이 모양과 패턴과 수급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여기를 돌파하면서 매수가 들어오지 못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의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지 기아차처럼 돌파가 나온다라고 하면 얘기가 달라요. 자, 그럼 볼게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분명히 달라요. 약간 비슷하게 보이죠. 비슷하게 보이지만 나중에 한번 비교해 보세요. 수급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대차와 지금 여기에서도 달라요. 여기서도 이제 기술적으로 분석하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 돌파 이후에 밀렸지만 밀린 것도 밀린 게 아니라 지지를 정확하게 받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좋다라고 표현을 했던 것이 이 부분이에요. 이것도 있지만 이 자리에서 이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미 현대차보다도 더 좋게 자리를 만들어주고 돌파가 나온 상태다라는 거죠. 수급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자, 여기에 대한, 자,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이 모습을 보면,
자, 일단 분봉. 자, 5분봉으로 제가 가볼게요. 자, 5분봉에 가보시면 지금 여기를 보시면 돼요. 이런 자리. 자, 이런 자리. 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주고 돌파가 나오죠. 이게 지금 32,200원. 자, 한번 볼게요. 일봉에서 보면 자, 대략적인 부분으로 제가 볼게요. 32,200원이면 여기죠. 자, 이 자리가 뭐냐면 제가 최근에 지금 강조하고 있는 부분에 음봉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 영상을 전체적으로 보신 분들은 바로 눈치채실 거예요. 이 라인이. 그쵸? 이 라인이 어딘지. 예, 지수의 분석도 그렇고, 예,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지금 돌파하고 나니까, 자, 다시 한번 볼게요. 5분봉. 그 자리 돌파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죠? 자리를 지키면서 상방으로 수급이 붙는 걸 볼 수가 있죠. 상당히 강한 거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라 올라가는 자리. 아까 제가 현대차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자리까지 돌파가 나오지 못하고 있는 프로그램 쪽에서도 매수가 들어가고 외국계에서도 지금 들어가는 이유가 이러한 부분이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자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제가 얘기한 그러니까 말씀드린 반대로 그러니까 외국 뭐 프로그램 쪽이 들어왔기 때문에 뭐 좋은 자리 만들어 준 거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올라가서 이 자리가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돌파가 나와야 되고 돌파가 나온 모습이 좋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모습으로 보면 당연히 현대차가 좋지만 아니 기아차가 좋지만 다시 이제 현대차로 돌아가 보면 자, 바로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보면 이 현대차도 자 여기 보세요. 이런 저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저항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수급이 그러니까 이 자리를 돌파하면 수급이 붙는다라고 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기아차 지금 상승력이 강한 스타트를 시작한 이 기아차가 이어서 상승 계속 간다라고 하면 당연히 상승력으로 봤을 때는 기아차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뭐 올라간다. 만약에 밀리면 당연히 의미가 없는 내용이고요.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것은 근데 돌파가 시작된다라고 하면 기아차 첫 스타트를 끊는 그런 부분이죠. 그럼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1억을 넣으면 1%가 1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기아차가 7%, 8%더 높은 자리예요.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럼 과연 현대차가 낫냐, 기아차가 낫냐라는 거죠. 당연히 저점에서 잡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기아차가 당연히 좋죠. 그건 뭐 얘기할 게 없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 기아차를 보고 기아차가 더 좋아 보인다라고 해서 현대차에서 과연 기아차로 갈아타야 되는 거느냐라는 거죠. 그거에 있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다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중요한 자리를 프로그램이든지 외국 수급으로 뚫어준 걸 가지고 제가 좋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리를 일단 좋게 만들어주고 프로그램에서 외국에 들어온 부분이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대차도 올라와주면 된다는 얘기죠. 아주 간단한 내용인데 제가 너무 복잡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죠. 하지만 복잡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좀 이게 만약에 기아차가 아니라 현대차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네가 얘기한 여기가 뭔데 여기에서 올라가겠느냐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아 여기 선생님들 여기 돌파가 나오면 이렇게 갈 수 있어요라고 얘기하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기아차는 분명히 보셨지만 그 좋은 자리를 유지하고 조금씩 올리다 보니까 제대로 또 밀리지도 않았어요. 미는 것도 방지가 되고 지지가 된 상태에서 그 자리를 유지하다 보니까 슈팅이 나오죠. 그걸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제 영상에서 현대차, 기아차가 누가 좋냐 뭐 이게 주제가 될 수 있지만 현대차에 대한 부분 지금 개인들은 버리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수급으로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과연 현대차에 대한 부분을 꼭 부정적으로만 봐야 되겠느냐 이걸 말씀드리는 거죠.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거
것을 궁금해하신다라고 하면 그냥 저는 이 자리 지금 말씀드린 뭐 이 자리가 될 수도 있고 뭐 살짝 밑에가 될 수도 있지만 이 자리가 일단 돌파가 나와서 안착을 하면서 또 수급이 붙느냐 이 정도는 지켜볼 수 있지 않냐라는 거죠. 100%로 지금 뭐 기아차처럼 7, 8% 바로 올라갈 수 있다. 예,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을 하시면서 예, 매매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현대차에서 기아차로 갈아타고 기아차에서 수익이 났기 때문에 현대차로 온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수급에 있어서 바뀜이라는 건 있지만 종목 바뀜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게 올라가고 기아차가 내려간다라고 하면 갈아타면은 상당히 좋을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예, 올바른 매매는 아니다. 하지만 현대차가 어디에서 올라갈 수 있다. 또 기아차는 분명히 저항대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저도 그냥 매수에 대한 추천만 드리긴 했지만 기아차가 어느 정도의 저항, 일시적인 저항 자리는 분명히 예, 저는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봤을 때는 기아차가 익절하고 뭐 현대차 뭐 갈아탈 수도 있겠지만 이것에 있어서는 예, 너무 제가 봤을 때 지금 시장에서는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하나를 결정을 하셔서 예, 매매를 하시는 것이 좋다. 다시 정리하면 기아차가 이미 올라간 자리에서 올라간 만큼 수익 보는 거와 지금 이 좋은 자리에서 조금만 올라와서 올라가는 이 현대차에 대한 수익 이게 과연 얼마나 차이가 나겠느냐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둘 다 그냥 지금 자리만 이탈을 안 하면 다 좋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다음에 떡이 더 커 보인다 우리가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